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딱 두 마디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FOMC의 깜짝 선물 그리고 애플의 급등세였는데 자, 오늘 국내 주식시장이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금일 주제는 증시의 복병은 없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상 지금 거의 모든 지표들이 상승 시그널을 강력하게 내주고 있고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 자체도 상승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내주고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세 상승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주변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답이 과연 무엇일까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 장세로의 진입, 대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혹시나 복병이 있나 궁금한데 어떤 것들 보십니까? 기존에 이제 제가 언급해드린 내용 중에 이제 BDI 지수가 1000포인트를 하회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었고요. 그때 당시 한 974포인트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 지수를 보니까 807포인트까지 급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호주에서 일본까지 파나맥스 정도 규모에 되는 배를 해운 운임을 띄우는데 한 8불 정도면 배송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실제로 호주에서 일본까지 거리를 감안하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배를 운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배를 정박하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로 시장의 물동량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의 물동량 감소는 브라질의 경기 위축이라든지 중국의 하드랜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LTRO 대출이 상당히 강하게 시장을 유동성 플로우 측면에서 강하게 상승 드라이브를 만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 LTRO 대출 이후에 포르투갈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4%까지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5년물 수익률은 18%까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고 있는 상황이 포르투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의 상황이 제2의 그리스로 포르투갈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최근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경제 지표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아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도 그 핵심 팩터를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2%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부동산 관련 하우징 데이터 지표거든요. 따라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주택 시장의 어떤 상승을 반전시키지 않고서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주택 시장에 매여 있는데 최근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한 74포인트 정도로 계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괜찮은 환경 내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주택시장 지표를 감안해 본다면 신규 주택 착공이라든지 기존 주택 매매 그리고 케이스 실러지수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택 가격 자체는 아직도 역사적인 평균에서 한참 모자란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는 소비자 신뢰 지수에 어떤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근본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 중에서도 주택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 최근에 미국의 저축률이 상당히 급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를 감지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률을 굉장히 높였던 사례가 있었는데 5% 이상대까지 저축률이 급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3% 초반까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저축률을 낮췄다는 얘기는 그러면 낮춘 걸 가지고 소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소비를 많이 했다는 것들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 보면 식품과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러한 부분에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소비 지출을 하더라도 과거보다 훨씬 소매 매출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초 필수 소비재에 대한 그 지출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최근에 주택시장 자체가 금융위기 이후로 50% 정도 가격 하락, 주택가격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것이 아니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이전처럼 심하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다소간의 안정감이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주택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없다 그러면 적어도 저축률을 조금 줄여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그 기초 생활 정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소비자들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를 어느 정도 높여줘 놓은 상태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많이 이렇게 플로우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주시장의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경제의 펀더멘탈 지표 그리고 주택시장의 지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뿌리와 문제점 또 유로존의 어떤 상황 자체는 크게 개선된 것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그리스의 국채교환 협상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차라리 1월 중순에서 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2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어떤 유로존의 상황 자체도 크게 개선된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버냉키 의장이 저금리 추세를 2014년 말까지 또 유지시키겠다고 발표한 것도 자세히 보시면 저금리는 쉽게 얘기하면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는 강력한 그 일종의 어떤 스텔스 모네타이제이션의 일종의 한 가지 방편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 리세션의 위험을 좀 더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시장의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양호한 주식시장의 상황을 너무 이렇게 장밋빛처럼 보지는 말자라는 경계감을 가졌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네, 경계감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내부적으로도 좀 복병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국내 내부적으로 일단 기관 쪽에 요즘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시점인데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국내 주식시장 판단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마도 그 1월 20일까지 시장은 뭐 정말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경계감을 가지면서 시장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3월 20일 정도에는 그리스가 뭐 디폴트를 할지 말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국내적으로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한 순매수와 어떤 선물의 순매수 시장이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과거에 2011년 말까지도 누적시켜왔던 프로그램 순매수 잔고들이 나중에는 이제 청산되면서 프로그램 매물로 이제 도달하게 될 시점이 곧 멀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감을 가지면서 시장을 유의해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상승 판단은 계속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다만 3월을 앞두고는 경계감을 갖자라는 조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